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무국선생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복잡계 투자혁명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뱅가드 펀드 청산에 대한 매도 전략도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계 이론 중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인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가 나올 때 시장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에서 마치 전염병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창에 가시면은 전염병 확산 모델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아니 생태계에서 전염병 확산 모델하고 주식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복잡계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거를 접목시켜갖고 어떤 변수가 시장의 임팩트로 딱 때릴 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 심도 밑은 그 해저 밑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래갖고 지진의 에너지가 퍼지면서 큰 쓰나미가 퍼져갖고 우리 내륙으로 다가올 동안에 그 시간적 인터벌이 있고 이 에너지가 어떤 정도의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 파급이 미치고 그 지역의 방향성 이런 것 같이 또 전염병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에서 5월 달에 황사가 왔을 때 조류독감이 온다든지 구제역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능성이 생길 때 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 건가 이런 것들을 같이 미리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일매일 이러한 임팩트가 들어오는 재료가 계속 매일매일 나옵니다. 이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한번 그려드립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마치 심장의 박동수 같이 업 앤 다운이 이렇게 변동하는 하나의 그 단순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는 시장에서 어떤 팩트, 어떤 변수가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떠한 충격파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개념을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8일자 신문에 이런 신문이 하나 났습니다. 베트남의 제2공장 부지 임대계약 체결. 삼성전자 이제 베트남에도 1000만 대 규모의 월 생산 규모의 베트남 제2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때 이 납품하는 이 부품의 종목들, 핸드폰 부품 종목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다음에 이 베트남에 진출돼 있는 또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품주들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샘플해서 그 종목들을 딱 봐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막 매수했던 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어떤 임팩트가 왔을 때 이런 그림의 이미지를 한번 또 계속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왔어요. 그래서 고요한 그 연못에 돌을 딱 던져서 이 파동이 쫙 전개됐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장벽이 형성되면 이 장벽에서 에너지파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선별화돼서 움직이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시점에서 현재 그 재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형상을 하면 52주 전을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8일 날 이 제2 공장에 재료가 나왔을 때는 2013년도 2월 8일이니까 2012년도 2월 8일에 여기에 관련된 삼성전자는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부품주들은 어떤가 이런 걸 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미 현재가 이 빨간 색깔의 이미 그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바닥에서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인지 떨어진 종목인지 아니면 초기 파동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인지 그 위치 파악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샘플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베트남 생산 법인 보유업체 리스트 해갖고 베트남 쪽에 핸드폰 부품주에 이미 공장이 나간 기업들입니다. 한번 명단을 한번 볼까요? 모베이스, EM텍,
플렉스컴, 네. LF텍, 자화전자, 인탑스, 서원인텍 이런 종목들이 이 관련된 대상에 플러스 수혜를 받는 부품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그래프의 데이터는 제가 이게 월요일 날 방송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수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2월 15일 날 종가 기준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120일 평균이 10,000원인데 이 주가는 벌써 17,000원.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120일 이격에서 50% 이상 되는 종목들은 이미 재료가 다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좋다는 걸 다 알거나 그 다음에 이미 120선 밑이나 121선을 기초로 해갖고 매집이 이미 끝난 종목이고 벌써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시스템 로직으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에 1월달, 2월달로 가면 이 주가가 평균 4,000원에서 6,000원대 움직였습니다. 4,000원에서 6,000원대 움직였던 주가가 지금 17,000원대 여러분들은 야 재료가 노출되고 베트남에 현지화돼갖고 이게 납품해갖고 증가해서 이게 실적이 좋아 하고 따라가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리스크가 크겠어요.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준 잣대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올랐음에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 잣대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를 오늘 같이 시스템화해서 전염법 확산 모델로 해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파트론도 하나의 예 종목이죠. 파트론도 예. 어떻습니까? 벌써 122평선이 17,000원인데 이거는 23,000원, 4,000원대에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10,000원에서 12,000원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대단하죠? 벌써 이미 여러분들 모바일 우리가 작년도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2012년도 라스베가스 CES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콩글레스 관련돼 갖고 세력들이나 그쪽 관련된 부품주로 세력들이 매집해 갖고 그쪽에 클러스터를 만들어 갖고 한번 주도주를 부상시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걸 미리 생각하십시오. 예. 우리가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막 급등했을 텐데 엔터테인먼트랑 제가 컴투스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미 우리가 설정한 잣대로는 이미 급등했으니까 그걸 팔아갖고 오히려 다른 세상에 새롭게 갈 종목들 예를 들어서 CS 라스베가스 관련된 테마라든지 중국 3월 5일날 양회 때 뭐 그쪽에서 락앤락이나 베이직하우스나 LG패션이 이런 종목들 아니면 핸드폰 부품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 갖고 벌써 11월 16일 요번에 1856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1980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미 온 상태에서 이미 주가 지수보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 지수가 1850에서 1980까지 움직여봤자 10%도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얼마 같습니까? 벌써 어떤 거는 50% 기본적으로 어떤 건 더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략이 노출되고 그 종목들은 이제 전염병 확산 모델이면 다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다 퍼져서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것 같이 이 시장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하느냐? 그림자 매매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그림자 매매라는 거는 이 파트론이라는 주가를 한번 보세요. 이 주가는 무상증자를 매년씩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2009년도에 440만 주, 액면가 500원입니다. 여러분들 500원이에요. 500원에 받은 물량이 지금 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2011년도 7월달, 2012년도 6월달 누가 이거 받은 거 갖고 있겠어? 다 팔았지. 물론 판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들, 그 다음에 기관들, 그 다음에 큰 세력들은 이런 증자받거나 BW, 신주이스코프 사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CB, 이런 종목들이 그림자 매매로 주가가 높을 때 그거를 전환시켜서 팔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이 있거나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지금 가격대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싼 단가에서 팔 수 있는 그러한 단가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때 재료가 좋다 해서 따라가 갖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물량을 떠안는 그러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을 하나 설정한다면 네. 이 로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테마주나 세력주들이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간 거는 일단 따라가지 마십시오. 52주 최저가 10,000원인데 20,000원이거나 뭐 5,000원인데 10,000원 넘어간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수익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갈 때는 철저하게 나는 이 종목을 손절하는 단가를 딱 정해놓고 따라가시는, 그리고 네. 또 이미 더블 난 종목들은 금액을 딱 한정하세요. 내가 1억이라면 네. 그런 종목들한테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10%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5%에서 10%,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내에서 예. 예를 들어서 파트론을 따라가겠다. 저는 22,500원을 손절 단가 딱 정해놓고 들어가서 수익 내면 짧게 끊고 나오고 실패하면 내가 생각하는 손절매 단가를 깨면 무조건 끊고 다시 보면서 다시 지지해주는 단가를 찾아내겠습니다 할 때 여기서 기준을 뭐로 잡느냐? 여러분들한테 다음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컴투스 갖고 한번 기준선 잣대를 한번 설정을 드릴게요. 네. 작년도에 모바일 게임 해갖고 뭐 애니팡이니 팡팡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작년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첫 방송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뭐 지하철 타면 누구나 다 애니팡하고 막 급등하고 그다음에 뭐 게임비 컴투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확산된 것 같고 이쪽의 인기가 급격하게 시장에 인기가 갑자기 쏠림 현상이 많거든요. 갑자기 네. 애니팡 갔다가 다른 또 그걸 대체하는 게임이 나오면 이게 진입장벽이 있거나 독점권이 있으면 모르는데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개발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거를 예. 플랫폼 회사들 그런 게임 업체를 우리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경쟁시키고 그 기업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플랫폼 업체. 네. 그 업체들이 뭐라고 그랬죠?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CJ ENM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네. 낫고 그다음 그 종목들은 철저하게 어느 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컴투스를 한번 보시죠. 이 2012년도의 고가가 76,000원입니다. 제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3,800원에서 5,000원짜리 거래되던 주식이 거의 76,000원 거래됐는데 이 주가가 수익이 뒷받침되는지 검토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잘못하면 반토막인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실제 1, 4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서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종목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7만원에서 뭐 5, 6만원까지 빠졌다 해서 많이 빠졌다 들어가지도 마시고 하는 조건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 조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그 기준을 잘 보세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주당 그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한 주당 그 기업의 수익을 일단 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이 컴투스가 2009년도에 한 주당 580원, 2010년도에 400원, 2011년도에는 400원 내다가 2012년도에 시장의 인기도와 급등하면서 이 숫자가 잘 보이죠? 5배 이상의 2,2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 주가를 4, 5천원짜리를 7만원까지 급등시킨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했죠. 중소형주나 이러한 게임주나 컴투스 같이 이렇게 개별주들 중에서 약간 코스닥 기업이거나 아니면 뭔가 테마화시킬 수 있는 종목은 주당 순이익의 30배를 곱해라. 그러면 2,200원에 30배를 곱하면 얼마죠? 6천 원 나오죠. 그러니까 6만 원부터는 30배 이상 주고 사지 마세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10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배. 예. 10배. 22,000원 정도 나오죠? 22,000원. 20배 계산해 보세요. 네. 44,000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배 세력주니 그래서 이렇게 잡습니다. 코스닥 개별 기업이나 이러한 종목들은 15배에서 20배 사이가 일단
적정주가. 네. 중소형주는. 그러면 컴투스는 예를 들어서 2,200원에서 20배 하면 4만원. 15배 하면 대충 그게 3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여러분들 이 주가를 6만원대 따라가지 마시고 30배 네. 이상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파트론이라든지 모베이스에 주당 한 주당 순이익 대비 30배를 곱해서 이게 30배 넘어가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 한 10배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2,000원, 주당 순이익이 2,000원 정도 나와요, 파트론이? 예. 그럼 지금 23,000원이니까 어때요? 10배에서 15배 사이죠? 그러면 아직도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1,000원밖에. 그러면 지금 23,000원에 30배 3만원 가까이 오면 이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3,000원에서 그 목표선이 이제 좀 거의 7, 8분 능선까지 왔네?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요런 기준선을 잡고요. 그게 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 상위 종목들이나 이런 거는 30배 곱하면 안 돼요. 10배. 지금 주당 순이익 대비 10배 미만인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가 상위 한 1등에서 한 네. 20등 가는 종목들은 10배 정도, 10배를 기준으로 해서 7, 8배 정도 이하면 저평가됐고 10배에서 13배에서 15배 가면 고평가됐다. 이렇게 밴드를 잡아서 또 전략을 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냐 시가 상위 종목이냐에 따라서 이런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또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또 중요해요. 청산가치. 네. 그 기업이 파산이 돼갖고 지금 이제 다 나눠가는 거예요, 주식에. 그럴 때 북밸류, 한 주당 주산, 이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 이 컴투스를 한번 이 주당 자산 가치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주당 자산 가치가 1배 수준인 가격. 이 예를 들어서 컴투스가 주당 순자산이 한 3만 원이다. 그러면 1배. 3만 원 정도에 3만 5천 원대는 그보다 더 떨면 망해도 나눠가지고 그 이상 갖고 오니까 네. 그거를 모멘텀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서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그 기준 잣대를 설정해서 52주 최고가의 그 진폭을 보시고 현재 위치 보시고 이게 아직도 더 여력이 있어? 아니면 여력이 없어?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베이스나 이런 그 핸드폰 부품주들이 더 가려고 그러면 1, 4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4월 중순에서 말 나오죠? 근데 지금 주당 순이익이 분기 실적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00원에서 3,000원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더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점검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시스템 로직을 마치 전염병이 어떤 이펙트가 들어왔을 때 확산돼 갖고 여러분들 걸릴 사람 다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직 내에서 그 전염병을 내성을 키운 사람들이거나 전염병 치료자가 나와서 그걸 치료했을 때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회복해서 정상으로 가죠. 정상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걸 전염병 확산 모델로 SIR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전염병이 확산됐다가 R이 리커버, 회복될 때 그대로 원위치하거든요. 그럼 급등했던 것들이 적정 주가 수준까지 급락을 해버려요. 컴투스가 7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까지 빠지지. 그런 거와 같이 이게 마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 자연 형태계의 이러한 그 전염병 확산이라든지 쓰나미가 터졌을 때 그 쓰나미가 이미 다 휩쓰고 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평형 상태로 오죠. 이런 것들에 이러한 착안을 하셔갖고 주식시장도 호재와 악재가 이게 터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걸 시스템 노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서 오늘 전염병 확산 모델에서 호재가 터졌을 때 그걸 무작정 따라가서 이거 흥분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기준에 설정했던 잣대 그래서 호재가 나왔는데 내가 한 주당 30배 이상 주고 사?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하거나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림자 매매 과거에
나는 2만 원대 샀는데 무상으로 500원대 받은 세력들이거나 전환사채, 컨버티블 본드라고 그러는데 그게 4,000원, 5,000원에 한 주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지 발행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미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의 물량이 있는지 체크해서 내가 이거를 청소해 주는 역할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성 모델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이 쓰는 건지 이런 잣대를 설정해놓고 로직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그 재료가 나왔다고 해갖고 추격 매수했다가는 항상 당한다는 거 선수들한테 당한다는 걸 명심하고 오늘 전일봉 활성 모델을 이런 개념으로 한번 시장에 접근해서 한번 시스템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과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데 급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주가의 궤도를 확인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악재가 주가에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리고 투매 현상이 나올 때 기업의 내재 가치 이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한 거에 180도 깎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기업이 악재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그날 그냥 하종같이 급락을 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1년 전에 52주 주가 대비 이미 벌써 반토막된 상태에서도 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자산이라든지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그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사 내용 한번 보세요. 2012년도 8월 달에 동양텔레콤이 상장 페이지가 나왔어요. 상장 페이지. 동양텔레콤이 이 기업에 휴지돼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동양텔레콤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에 얼마나 큰 손실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동양텔레콤의 대주주가 한국카본이었습니다. 한국카본. 그러니까 계열사가 상장 페이지 당해서 되니까 어떨까요? 당연하게 한국카본은 급락했겠죠. 8월달 실제 주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주가를 보시면 이 8월달 그 신문 나올 때 제가 빨간 선으로 거놨습니다. 그 전에 벌써 이 상장 폐기 전에 벌써 상장 유의 종목 설정하고 심사 들어가서 거래 정지 나가다가 폐지당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게 폐지당할 가능성이 많아 해서 한국카본의 주가가 보세요. 7,700원에서 5,000원을 깨는 그런 급락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막상 동양텔레콤이 상장 폐지 당하니까 어때요? 세상 묘하죠. 주가 보세요. 5,000원짜리가 8,900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 나올까요? 한번 이 기업을 지금 우리가 아까 공부한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기업의 한 주당 장부 가치가 얼마예요? 6,500원, 6,700원, 5,300원. 한 주당 청산 가치가 5,000원인데 실제 구주가 거기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악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망해도 5,000원 되는데 주가가 그거까지 공격하니까 오히려 그 악재 때 장부 가치 기준으로 조건이 하나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주당 순이익이 200원 정도 됩니다. 200원. 이제 상장 폐지돼갖고 이 기업의 여러 가지 마이너스 평가가 여기 전개가 되겠죠. 그러나 200원 대비 30배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6,000원 나오죠. 20배 해보세요. 4,000원 나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 북밸류 주당 청산가치 한 5,000원 되고, 그 다음에 그 거의 8,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지면서 급락하는데 악재가 노출됐는데도 더 이상 안 빠지면 5,000원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20배 정도 되고 장부 가치하고 똑같은 데서에서 터닝한다? 아, 이거는 악재 때 매수하자. 그리고 곱하기 한 30배에서 40배? 여러분들 2,200원에서 한 30배가 6,000원이고 40배가 얼마죠? 8,000원 넘죠. 지금 8,000원대입니다. 좀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당 순이익이 200원이 300원 되거나 증가하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쪽 관련돼서 업황의 사이클이나 모멘텀을 같이 보면서 1, 4분기, 2, 4분기가 증가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카본은 이렇게 동양텔레콤이 상장 폐지됐습니다라는 악재 모멘텀이 나올 때 매수의 기회가 이러한 장부 가치와 주당 순이익 대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이건 과거 사례니까 그렇지
지금도 그런 종목이 무지기수 나옵니다. 제가 샘플링으로 똑같은 거 공부해보세요. 나우콤 공부해보세요. 나우콤. 샘플 스타디는 나우콤. 그 다음에 SK컴즈 공부해보세요. 지금 SK컴즈가 그 소송 판결에서 져갖고 한 사람당 20만원 줘야 된다. 이게 확산되면 뭐 7조를 갚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항소하고 여러 가지 접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장부 가치는 얼마고, 그 다음에 SNS 관련된 좀 뭐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공부해보세요. 네. 나우콤도 공부해보세요. 나우콤도 지금 영업이 흑자 났다가 적자로 전환됐는데 순이익 구조가 줄어들고 했는데 14,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반토막으로 급락했는데, 이게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과정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을 때, 그러면 악재 때 사서 해지 때 파는. 그러는데 시간은 얼마 걸릴까요? 어떤 거는 1개월 반 만에 되고, 어떤 거는 3개월 만에 되고, 어떤 건 심지어는 5개월 만에 됩니다. 그 시간 못 맞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금을 일정하게 놔서 이런 악재 때 사는 로직을 정해갖고 배분을 해서 산 다음에 그 금액은 생각보다 더 빠지거나 오르거나 해서 어느 선 올 때까지는 냅둬 보는 겁니다. 시간 여행상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대응해 보는 겁니다. 한국화번 사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대주주가 변화돼요. 여기 보시면 한국화번이 그 8월달 그러면서 12월달에 대주주가 조문 스위스로 최대 대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대주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흐름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주주 상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7%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이렇게 나쁜 악재 속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종목이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데 더 신뢰감을 더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 감각을 조정합니다. 이제는 5,000원에서 더블 가격이 얼마죠?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에서는 이건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자꾸 찾아내면서 이제는 신문에는 좋은 얘기들 나와요. 4분기 실적 기대감 좋고 앞으로는 이런 쪽이 모멘텀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성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1, 4분기에 이제 아까 250원짜리 주당 순이익이 300원, 400원 되면 더 가겠죠. 그때는 10,000원이 아니라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또 아까 그림자 물량이 있나 봐야 되겠죠. 이거 한국화번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200만 주 이상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 단가는 4,000원짜리입니다. 4,000원짜리예요. 4,000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8,000원, 만원에서 거래되고 아직까지만 벌써 일부 주들이나 이런 전환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 받다가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면 4,000원짜리 얼마에 팔아요?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팔자마자 얼마 돼요?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이 있느냐? 특히 코스닥 기업들. 코스닥 기업들은 이런 전환사채, CB나 신주인스코브 사채, BW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종목은 종이장사로 주가는 항상 똑같이 하면서 이 전환 비율을 조정해갖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1,000원인데 계속 전환 비율 조정해갖고 300원, 500원 만들어갖고 계속 바꿔갖고 파는 그런 악덕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의 주가의 기술적 분석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게 다 예고해줘요? 안 예고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과 장부 가치, 그 다음에 그림자 매매, 뒤에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코스닥 기업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4월달, 5월달에는 뭐가 있죠? 소속부 변경 내지는 또 상장 폐지 기업들의 이제 그 확정, 소속부 변경하거나 5월 1일부로 상장 폐지 이제 정리 매매 이런 것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2, 3월달, 4, 5월달은 이미 늦어요. 2, 3월달에 지금 대형주가 잘 못 가요. 계속 박스에 갇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주가들 세력들이
궁극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무슨 재료 퍼트려고 여러분들 유인해갖고 올려놓고 팔아먹는, 그리고 전화살찌 막 발행해갖고 팔아먹는 이런 행태의 장이 2, 3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라 그 모멘텀보다는 이 기업이 실적으로 한 주당 얼마의 수익을 내느냐, 그리고 망했을 때 한 주당 갖고 갈 수 있는 청산 가치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고 기준선을 정해서 나는 이건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잣대를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하고, 요번에 그래서 과거의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SK컴즈, 나우컴 또 하나 샘플 공부할 거 하나 설정해 드릴게요. 일진 머트리였습니다. 이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다고 그래요. 악재 나왔죠. 그리고 경쟁이 심화돼갖고 이쪽 부분 업황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가 보시면 52주 최고가 대비 시시장창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2만원, 52주 최고가에 2만원짜리가 지금은 7, 8천원에 거래가 돼요. 그런데 더 이상 12월 달과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7,500원에서 8,500원. 그리고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여러분들 청산 가치가 5,700원이에요. 6,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00원에서 8,000원이면 주당 추산 가치가 별 큰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한 주당 벌어들이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800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카치해 난다면, 근데 아직까지 주가는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샘플링해서 공부를 하셔갖고 응용하고, 거기에 대장주는 뭡니까? 일진머트리스의 대장주는 LG화학과 삼성 SDI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쌍바닥에서 올라가면 요게 삼성 SDI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요거는 15%에서 20%밖에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시가상위 종목이니까. 그거 움직일 때 요게 만약에 10% 정도 올라가면 일진머트리어스는 거기서 3배에서 5배 가버립니다. 삼성 SDI가 10% 움직일 동안 30에서 50% 간다고요. 그러면 삼성 SDI가 20%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더블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네. 오늘 두 가지 공부한 거,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시스템 로직을 구축하고 네. 전염병 확산 모델로 대응하면서 네.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구조화시켜서 매매 감각을 운영하자. 이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네, 악재가 나오게 되면 추가 급락하거나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전환되는지 그 시점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기준 잣대를 시스템화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주당 순익 기준에 시가상위 종목과 중소형주와 세력주 갖고 이렇게 뭐 10배, 20배, 30배 기준 잡아갖고 하는 거죠. 이걸 계속 샘플링하고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본금 사이즈 대비 이 종목의 10년 동안 고가저가, 3년 동안의 고가저가. 그러면서 시스템 구조화할 때 여러분들 그 자연 생태계의 그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함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로그 함수 사이클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 주가가 영원히 급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단위당 기간 단위당은 떨어지는 그런 파동이 나올 때가 이거는 이제 그 주가가 굉장히 고가에서 이식 매물들이 형상화되는구나. 이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합친 것이 이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이상 안 떨어지거나 오를 때 상승이 둔화되는 이 어떠한 기준 임계점이 나와요. 이 임계점 마디를 상단 하단을 정해놓은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일단 이렇게 사이클의 순환 주기가 그 방향이 여기서 보시면 어떤 중심으로 해서 상단 하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주기 그래프입니다. 요게 방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요 중심의 각도가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추세 전환입니다. 이거를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1950과 2050에서 2000을 중심으로 이런 파동이 앞으로 나올 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장이 뭐 2200도 2300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중심 가격이라고 하는 2000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상량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수렴 과정을 시스템에 시켜서 같이 응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단순히 주가만 봅니다. 그걸 레벨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이트라는 개념을 포함을 시키세요. 이제 수학적 사고인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네. 상승 어떤 구간 단위당의 그 증가율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임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바이스나 파트론이 호재가 나와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매일 어떤 때는 뭐 1,000원, 2,000원 올라가는데 이걸 5일 단위로 끊어서 보니까 평균값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레이트는 옆으로 횡보해요. 그게 팔아먹는 겁니다. 그림자면에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급락해서 막 떨어져요. 그런데 5일 단위로 평균 단가에서 5일의 중심값 또 앞으로 D 플러스 10일의 중심값이 네. 5일 동안의 이동 평균값이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주가는 거기에서 고가 저가가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값은 옆으로 횡보해요. 그게 바닥에 지금 임계점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레벨과 레이트 개념, 임계점 개념 이런 것들을 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로직을 한번 만들어요. 그랬더니 꼭 자연현상하고 비슷해요. 우리 주식시장이 생태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저는 이 시장의 중심을 121선으로 봤습니다. 121선의 평균값. 그러니까 121선이 계속 우하하면서 역배일 때는 이거는 겨우 아직까지 힘이 하락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얘기예요. 가을은 언제냐? 가장 화려할 때예요. 여러분들 사과가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열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죠. 네. 그게 가을의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 크게 다치냐면 가을에서 다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투스 같은 거 7만 원에서 거기서 7에서 10% 빠지는 그 초입 거기가 가을이에요. 그리고 이미 올라간 거에 반토막 정도 나오고 120선 이미 에서 멀어졌어요. 그게 네. 겨울이에요. 그럼 봄은 언제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주가가 빠지는 것 같은데 레이트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레이트라는 건 뭐예요? 옆으로 횡보해서 평균 단가가 쌍바닥을 이동하고 형성하거나 수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5일선, 12선, 20일선이 다 뭉쳐버리는 이런 형태가 레이트가 더 이상 안 빠지는 예. 그게 겨울의 완성 단계예요. 그럼 봄은 언제냐? 거기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그 주가가 120원으로 올라오는 그게 봄의 초입 단계예요. 이렇게 주가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형상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옆에 비율을 한번 더 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현대차 같이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겨울의 극단 단계가 반토막 최악의 경우 이 반토막까지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25%에서 38%가 겨울의 단계예요. 중소형주는 38%에서 50% 단계가 겨울의 단계입니다. 네. 근데 세력주나 코스닥 종목은 50%가 아니에요. 반토막 됐다 해서 겨울의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7분의 1 토막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은 아까 주당 청산가치와 한 주당 순이익. 적자 기업은 청산가치로 봐야겠죠. 적자 났는데 그걸 주당 순이익 대비 뭐 10배, 20배 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청산가치 기준으로 그 바닥을 잡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름의 단계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상승 1파, 2파, 3파, 1, 2, 3, 4, 5 이렇게 하면서 여름의 1단계는 바닥에서 61.8%와 100% 간 단계예요. 중소형주 기준으로 설정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61.8%와 200% 간 종목. 그러니까 만원 기준으로 16,000원과 2만원 갔을 때가 여름의 1단계고 여름의 2단계는 그 만원짜리가 여러분도 보시면 3만원까지 25,000원에서 3만원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00%까지 가는 게 여름의 3단계. 아주 극단점이죠. 아까 그 컴투스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여기에다 붙이면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의 3단계와 가을의 단계에서는 절대 암만 여러분들을 꼬셔서 이 종목이 장래 성장성이 좋습니다 하더라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라는 로직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형국을 잘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로직화시키고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이러한 그림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M도 한번 보시죠. SM. 여러분들 SM도 7만 원까지 갔을 때 제가 이제 저는 SM을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은 매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했을 겁니다. 작년도에. 그러면서 이거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7만 원에서 지금 3만 한 8, 9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이 납폭 바다주로 지금 약간 쌍바닥이 유지됐어요. 3만 5천 원대에 쌍바닥 주면서 뭔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목을 주봉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 3만 5천 원을 깨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프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은 3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대주주 현황. 대주주 현황은 괜찮아요. 트러스트 자산운용, 국민연구관리공단, 블레인 자산운용인들이 다 7%나 6%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업의 청산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7,000원이에요. 7,000원. 청산가치가. 그 다음에 한 주당 순이익이 2,000원, 1940, 2,000원이에요. 여러분들 2,000원이면 20배면 얼마입니까? 4만원. 15배면 얼마입니까? 35,000원. 15배가 생명선이에요. 만약에 요 2,000원이 1,000원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5배에서 20배가 얼마가 돼요? 15,000원에서 2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1, 4분기와 2, 4분기. 제가 그 12월 달에 아베 총리가 되면 엔화가 약세가 될 거고 지금 SM이나 그 YG 엔터는 빅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일본의 공연에서 수익을 받아서 엔을 원화로 바꾸는데 엔이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되면 받아갖고 바꾸는 원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비용만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베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팔고 외국인들은 도요타 자동차 살 거고 우리는 현대차 팔고 한국전력 삽시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주는 하지 맙시다. 이런 로직이 원달러, 엔달러 수익성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가 4월 말 정도면 SM 실적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2,000원을 절대 깨지 않고 요거 합쳐서 한 2,000원에서 2,500원을 가주면 35,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점이 더 낮아져 버립니다.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제가 하지 말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서 참고하시면서 로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볼 내용 어떤 내용인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살짝 소개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도 하시고 25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되면 재보선이 있어요. 근데 재보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확대되면서 뭔가 핫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교수가 다시 올 건지 여러분들 보시면 안랩 주가와 정책 테마주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나오는 오늘 월요일인데 보시면 보령 메디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한가 치더라고요. 이게 뭐야 다. 요번에 이제 다음 정부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로 복지라든지 이와 연동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나오는구나. 안랩도 거기에 마찬가지의 투자 전략이 나오는 거죠. 안랩은 벌써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선 전에 이미 저점 32,000원까지 오고 지금 오늘 6만원대입니다. 제가 7만원 선을 1차, 10만원 선을 2차로 7만원부터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이때부터 이 과정이 테마화돼서 움직이는지 한번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정책 테마주로 테마화해서 응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체크하는데 날짜를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3월 19일 날 일본 은행 총재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임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임팩트가 되겠죠. 원달러, 엔달러의 변화. 그 다음에 이번 2월 22일 날은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24, 25에는
이탈리아 총선에서 누가 또 네. 긴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사람이 당선되느냐? 베스콜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긴축을 포기하고 새로운 성장으로 가는 분이 당선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공부하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선거 때 순환 출자에 대해서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재벌 총수 처벌 강화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나오냐. 지금 보시면 요새 대그룹 총수들이 옛날하고 좀 다르게 뭐 구속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어떠한 좀 마이너스 부분의 재료들이 많이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서 상당히 좀 그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전 정부였다면, MB 정부였다면, 네. 앞으로의 정부는 상당히 대기업들의 분배 정책,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 정책,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중소기업 종목들, 코스닥 기업들, 개별주,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정책적 우선순위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두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한 수익을 말하다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